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평론가 김편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영국 브랜드 캐프의 LS50 메타입니다. 캐프가 자랑하는 12세대 유니큐 동축 유닛에 트위터 후면파 소멸 기술 MAT가 적용돼서 소형 북쉘프 스피커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제품인데요. LS50 메타는 어떤 스피커고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편님, 이 캐프의 LS50 메타는 캐프의 얼굴과도 같은 스피커잖아요. 이 동축 유닛을 쓴 것도 그렇고 또 MAT 기술이 투입된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61년에 설립된 캐프가요. 지금도 이제 기억에 선명한데 2012년에 설립 50주년 기념작하고 딱 한 모델을 내놨어요. 한 모델이요? 네. 기념작, 특히 50주년 그러면은 아주 그냥 크고 중고장대한 제품을 보통 내놓는데 네. 요거랑 사이즈가 똑같은 LS50을 내놓은 거예요. 딱 하나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LS50에 쏟은 정성이 대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MAT, 그 트위터 후면파 소멸 기술을 개발을 해갖고 처음 적용시킨 모델이 바로 LS50 메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LS50 메타는 캐프의 간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캐프의 간판. 네. 네. 이 LS50 메타가 캐프의 다른 북쉘프 스피커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프 스피커랑 별로 이제 안 친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캐프는 플래그십 블레이드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갖고 레퍼런스 시리즈, R 시리즈, Q 시리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북쉘프 스피커만 꼽아보면은 레퍼런스 1 메타, R3 메타, 그다음에 Q350, Q150, 그다음에 LS50 메타가 있는데요. 레퍼런스 1 메타하고 R3 메타는 동축 유닛 밑에 따로 별도로 우퍼가 있어요. 예, 그리고 Q350하고 Q150은 LS50 메타처럼 동축 유닛만 있는데 MAT 버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50 메타는 보시는 것처럼 소형 북쉘프 스피커인데요. 전면에 5.25인치 유니큐 동축 유닛, 후면에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와 싱글 와이어링 전용 바인딩 포스트를 갖춘 공칭 임피던스 8옴, 감도 85dB의 2웨이 2유닛 스피커입니다. 이 나나님이 지금 잘 말씀하신 대로요. 이 LS50 메타는 동축 스피커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5.25인치 알루미늄 우퍼가 있고요. 미드 우퍼가 있고 그 안에 1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동축 설계를 통해서 44Hz부터 45kHz까지 전대역을 커버하는 동축 스피커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튤립처럼 생긴 웨이브 가이드가 있는데요. 네. 그 안쪽에 그 알루미늄 돔 트위터 그 진동판이 살짝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축 유닛을 쓰면 뭐가 좋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출발하는 점이 이 트위터 즉 중고음을 담당하는 유닛하고 중저음을 담당하는 우퍼가 출발점이 동일한 축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트위터와 미드 우퍼의 방사 패턴이 360도로 똑같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각 유닛이 그려내는 이미지가 똑같이 맺혀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선명하게 맺히는 장점이 가장 첫 번째 이득이고요. 그리고 트위터하고 미드 우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걸 이제 스위트 스팟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넓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스위트 스팟이 넓어진다. 예, 만약에 보통 스피커는 트위터가 보통 위에 미드 우퍼가 밑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수직축의 경우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일어나거나 더 앉으면은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동축 유닛은 이 스위트 스팟이 넓어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장점은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오버 주파수라는 거 제가 이제 여러 번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동축 유닛도 트위터하고 미드 우퍼로 두 개의 유닛이 섞인 유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나눠서 증폭하는 주파수가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1kHz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축에 있기 때문에 그 크로스오버 부근 주파수,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주파수 부근에서 소리가 겹칠 거 아니에요. 그때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되면 소리가 꺼지는 일이 벌어져요. 소리가 꺼져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똑같은 주파수인데 하나는 밑으로 가면은 이게 0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딥이라고 그러는데 이 음질의 완전 음이 꺼지는 딥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게 이 동축 유닛의 세 번째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맺힌다. 네. 두 번째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스위트 스팟이 넓어진다. 넓어진다. 예, 세 번째는 크로스오버 주파수 부근에서 딥 현상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축 유닛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 진짜 또렷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MAT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MAT는 유니큐 동축 유닛 중에서도 트위터에 적용된 기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음 유닛의 진동판 뒤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없애주는 네. 그런 기술인데요. 이 동축 유닛은 저번 이제 캠프 스피커 리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1988년에 처음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오리지널 모델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LS50 메타에 들어간 거는 12세대 유닛이에요. 11세대. 그 중에서도 MAT 버전이 적용이 된 건데, MAT는 말 그대로 메터리얼 업소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메터리얼을 이용한 흡음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축 유닛 트위터 진동판 뒤에 이 둥그런 흡음판을 단 거예요. 네. 원반 모양의. 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반 모양의 흡음판을 만들어 갖고 트위터 진동판 뒤에서 나오는 소리의 99%를 없애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트위터 후면파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 스피커를 열어보면 솜이나 울 같은 게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중고음의 후면파를 없애기 위한 기술이었는데, 이게 아무리 꽉꽉 채워도 흡음률이 6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얘는 그 얇은, 그러니까 두께가 1.1cm밖에 안 돼요. 그 흡음판을 딱 붙인 것만으로 트위터 후면파의 99%를 없앴으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죠. 99%나.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떻게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 둥그런 원반 모양의 흡음판을 붙였다고 어떻게 없어질 수가. 99%나 사라지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기술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흡음판을 자세히 보시면은 총 30개의 어떤 미로같이 생긴 긴 홈들이 서로 다른 길이로 파져 있어요. 네.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해서 길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트위터 후면파 소리가 들어가면은 각 홈을,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그걸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30개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공기가 그 안을 지나가니까. 네. 마찰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뜨거워진다,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온 흡음판에 들어온 소리가 열로 바뀌어서 없어지는 원리예요. 열받게 해서 이렇게 소멸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원리인가요? 열받게 하는 열받게 해서 네. 소멸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낮은 소리는 파장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긴 미로를 따라가면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소리는 파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미로를 따라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캠프에서는 620Hz부터 소리를 없애준다. 이렇게 하고 그 이상에서 나는 소리의 99%를 이 흡음판이 없앤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네. 트위터 후면파를 없애면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가 모든 다른 유닛도 마찬가지인데 진동판 앞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도 당연히 소리가 네,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음질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일단 뒤에서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진동판, 그러니까 이 스피커 인클로저 안을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이 얘를 진동을 시키잖아요, 인클로저를. 그렇네요. 그러니까 원래 재생음에 없던 진동 주파수를 일으키니까 음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안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중고음이지만은 안에 내부 정제파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정제파 그러면 스피커 마주보는 면이 대칭일 때, 평행을 이룰 때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음이 꺼지거나 피크가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후면파 자체가 없어지니까 정제파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크하고 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위터 후면파를 없애면은 소리가 일단 깨끗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Happiness feels like this. Your heart upon your sleeve. There's a place in time and space where we can all be free. So meet me at the rainbow's end. We don't even have to pretend that we know what it is we're looking for. We're looking for. Life is just a dream. Ooh, lucky you. Lucky, lucky me. Life is just a dream. Lucky you, lucky, lucky me. 블루사운드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노드 X, 사이러스의 DAC 내장 인티앰프 i9 XR을 동원해서 케프 LS50 메타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캣 에드몬슨의 럭키는 이 MAT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소리가 깨끗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보컬의 고음은 무척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음들이 타이트하고 밀도 있게 표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50주년 모델, 네. 그 2012년에 나왔고 제가 2013년에 그 모델을 200 얼마인가 주고서 샀었어요. 아, 사셨었어요? 네, 그래갖고 거의 1년을 이제 제 책상 앞에서 들었는데 그때도 되게 음이 대단했어요. 어떤 중저음이 잘 나오고 동축 유닛을 써서 그런지 이 음의 이미지 포커싱도 정말 정확히
그리고 해상력도 좋았고 참 이게 돈값을 하는 스피커다. 가성비가 아주 높은 스피커다 그렇게 느꼈는데 요번에 이 MAT 버전의 이 LS50 메타를 들으니까 정말 그 이미지가 더 또렷하게 맺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무대 배경이 오리지널 모델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네. 배경이 아주 더 정숙해졌다, 깔끔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얘의 장기인 중저음이 묵직한 건 계속 그대로였어요. 네, 묵직해요. 예, 그래서 이 LS50 메타의 가장 첫 번째 큰 인상은 MAT 기술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참 깨끗해지고 배경이 조용해졌다. 네, 진짜 조용해요.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케스트라 대편 선곡 댄스 오브 텀블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북쉘프 스피커인데도 이 크기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넓고 웅장한 소리가 느껴졌고요. 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면서도 풍부한 소리 그리고 중저역의 이 묵직한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댄스 오브 텀블러 같은 대편 선곡을 이 북쉘프 스피커로 듣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얘가 지금 해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축 유닛을 써갖고 일단 해상력을 받쳐줬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많은 악기들이 나와도 이미지가 섞이거나 흐릿해지지 네. 않아서 대편 선곡이 일단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MAT 기술이 적용이 되니까 이 무대, 오케스트라가 펼쳐진 그 무대도 되게 조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탄한 거는 역시 중저음이 잘 나온다. 이게 5.25인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도 한 6인치 반 정도 되는 것처럼 상당히 중저음을 잘 나왔다. 물론 이제 이하 밑에 이제 다른 우포가 있는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양감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조그만 북쉘프에서 나오는 소리 중저음치고는 되게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작지만 큰 스피커, 큰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캐프 LS50 메타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LS50 메타 같은 이 패시브 스피커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장점, 매력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캐프에서도 액티브 무선 스피커가 많이 나요. 네, 많죠. 그러니까 네. LS60 와이어리스도 있고 요거의 무선 버전인 LS50 와이어리스 2. 네. 이거보다 좀 미니 전에 저희가 리뷰했었죠. LXX2 LT. LT. 이렇게 이제 무선 액티브 스피커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LS50 메타처럼 패시브 스피커가 있으면은 소스 기기하고 앰프를 자기가 좋은 걸로 조합을 해서 자기만의 사운드를 꾸밀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앰프 조합을 추천하신다면요? 이 LS50 메타와는 정말 많은 앰프 그럴 것 같아요. 조합으로 네. 이제 들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번 애들은 그러니까 노덱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플레이어하고 DAC 내장 인티앰프였잖아요. i9XR. 네, i9XR. 이 조합도 좋았는데 이거를 하나로 더 축약시킨 예를 들어서 블루 사운드 파워노드 3세대 그리고 NAD M10V2 이러한 스트리밍 앰프도 편의성하고 음질 면에서 추천드릴 만한 조합인 것 같아요. 네. 이 스피커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MAT 기술이, 네. MAT 기술이 적용이 됐다는 건데 제가 그 2013년에 썼던 오리지널 LS50에 비해서 소리가 정확해졌다. 그리고 무대 배경이 되게 조용해졌다. 이런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줄 평은요? 그러니까 북쉘프 스피커의 모범 답안과도 같은 스피커. 저도 이번에 LS50 메타를 들으면서 작지만 선명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다. 중저음이 아주 묵직하게 나오는 스피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캐프 LS50 메타의 실물과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